자, 오늘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왜 어려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많이들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 개설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올리거나, 사업자가 없더라도 팔 수가 있어서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요. 일단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지만 직장인들이나 일반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물건의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입하거나 하실 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택배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을 올려가지고 오래 기다리다가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들어왔는데 일단 택배 시스템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들 그 택배를 이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뭐 GS25나 아니면 CU 같은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보통은 택배사에 아니 편의점에 택배를 포장해서 가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누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뜨겠죠.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고 실제로 택배 예약을 로그인을 해서 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이쪽 컴퓨터로 하나씩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하나씩 하나씩 발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급은 하진 않는데 예전에 제가 한 달에 순수익으로 한 1,000만 원씩 벌었을 때 전 도움을 줬던 이어폰 상품이에요. 지금은 팔리지도 않고 제 루트들이 다 제가 다른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놓고 있어갖고 이렇게 재고로 쌓여 있는데 이게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들은 사실 나중에 언젠가는 뭐 쓰면 되지, 사람들한테 주면 되지 했지만 보이다시피 요즘에는 이렇게 3.5파이 이어폰이 아닌 이어폰 잭 부분도 많이 바뀌었죠. C타입이라든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8핀 케이블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못 쓴다고 봐야겠어요. 뭐 아직도 3.5파이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전에 상품을 올렸었고 주문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서 발송을 하는데 실제로 집에 있는 상품을 발송하다 보니까 상품을 발송하기 위해서 상품을 포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폰 같은 경우는 혹시 안 들리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핸드폰에 꽂아갖고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다 건너뛰고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장을 하려면은 박스나 무슨 봉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비닐백 봉투를 미리 사두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시면은 사실 내가 받았던 택배 박스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분리수거 같은 데서 가져오시면 되기도 하는데 요즘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왜냐? 제가 했었던 5년 전 정도만 돼도 그 당시에는 택배 그냥 박스로 오면은 비닐보다는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왜냐면 박스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그 스토어의 어떤 그 퀄리티를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신경 쓰셔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택배를 하나 정도 싸는 건 상관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에 이렇게 테이프 커터기가 있지도 않아요. 이런 테이프 커터기가 없으면은 테이프를 일일이 하나씩 가위로 잘라가면서 붙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쌀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커팅 테이프가 있으면 간단한데 실제로 없으면은 하나씩 가위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택배 보내는지, 자, 그럼 택배를 보내러 편의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멀리 있다면 좀 더 불편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상품 하나 보내는데 이렇지만 나중에 상품을 많이 발송하게 되면은 이 상품 갖고 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구루마를 아예 사서 끌고 다닌 적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은 택배사를 계약을 해야겠죠. 택배사를 찾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택배 보내는 거, 자, 이런 택배 보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회원 접수 같은 걸 하면은 실제로 상품을 넣을 때 비회원 현장 접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무게 같은 걸 재시고 상품을 내리시고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세요. 350g 보내실 택배 상품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다 한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할 게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예, 미리 예약을 해서 갖고 오면은 좀 더 빠릅니다. 잠깐 넘어갈게요. 아이디라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예약권 접수, 발송하실 예약권 예약했던 걸 기억해 갖고서 발송 내역을 바로 확인하시고 무게 측정하면은 저울에 택배 상품을 올려놓으세요. 상품을 내리시고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세요. 350g 이하 출력할 내용을 확인하시고 운송장 출력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되게 빨리 나오지만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편의점에서 한 20개씩 했었는데 초반에 10개씩 직접 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택배사를 계약을 하고 나서도 실제로 만약에 하나씩 처음엔 수기 송장을 줄 텐데 하나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송장을 이렇게 붙이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고 택배를 보내시면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택배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오면은 네이버 스토어로 열어가지고 해당 상품 택배 등기 소포를 선택하고, 택배사는 편의점은 CJ 대한통운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선택권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송장 번호를 아까 받아온 거 있잖아요. 9539 200 끝난 건가? 0632 9 헐, 대박. 오 마이 갓.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200 다음에 뒷번호가 잘렸어요. 이러면 지금도 다시 편의점 가야 돼요. 이런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가 뭔지 몰라요. 0인가?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어쨌든 송장 번호 변경은 가능하니까 일단 처리를 하는데 유효한 송장 번호가 아니라고 나오죠. 분명히 1부터 9 사이긴 할 거예요. 야, 1 뭘 알아? 아, 제가 모르고 지웠어요. 잠시만요. 36 930 1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치, 유연 성장 번호가 아니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시 거기 편의점 가가지고 확인해갖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야,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은 뭐냐? 일반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잘 모르잖아요. 배웠다고 해도 택배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택배사를 위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업체에서 발송해 주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이 포장하고 본인이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시고 아 쉬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정도는 각오하시고 시작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입이나 이런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더라도 이것보다 내 시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배송 쪽을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이 쉽지만 않다는 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관련해서 택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